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주차 1교시 NCS 기초능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이 있고요. 이어서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유심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 안내하는 능력들, 여러분들 능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국가 직무 능력, 그게 바로 NCS예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에서 선정한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나라 직장인이나 창업자에게 필요한 10가지 능력을 선정했고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필요하고요. 수리 능력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와 같이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갖춰야 되겠죠. 10가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시간상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일단 오늘 2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즉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외국어를 포함하여 문서를 올바르게 읽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며 본인의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그 이해를 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2사람 이상 모인 자리에서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다수에게 정보나 의견, 감정, 생각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과정을 우리는 의사소통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의사소통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원 간 정보 전달을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주며 선입견을 제거해주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해 상호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적인 능력과 자료, 편지, 메모 등 문서로 작성되는 문서적인 능력, 또한 외국어로 의견을 전달하는 외국어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3가지로 구분되어 있나요? 언어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통하는 능력이 있고 또 외국어로 표현하는 능력. 말로 할 때 의사소통이 되겠죠? 전화로 하든가 만나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어로 외국인 만났을 때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과다한 정보, 복잡한 정보, 경쟁적 정보, 신뢰 부족, 잘못된 매체 선택, 폐쇄적인 분위기 등이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활용하고 언어를 단순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 옳은 얘기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고요.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크게 5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고요. 경청 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으며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은 상황에 적합한 의견을 통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문자로 할까, 전화로 할까, 만나서 할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기초 외국어 능력도 있어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의사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첫 번째 문서 이해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고 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을 문서 이해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서란 정보가 있고 편지가 있고 보고서, 이메일, 제안서,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의 이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주어진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문서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업무 성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우리는 문서를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서를 신속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의 개념이란, 즉 문서 작성 능력이란 사회생활에서 업무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자료가 깔끔하게 상대방이 보고 이해 가능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겠죠. 주어진 업무나 상황에 필요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조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또 보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여기서 보니까 6가지 원칙을 기술해 놨네요. 문장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내가 작성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자 또는 외국어 사용을 가능한 자제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결하고 긍정문으로 작성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있다 그러면 되는데 없는 게 아니다, 좀 그렇잖아요. 간단한 표제를 붙인다, 제목을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작은 단락을 만들어주면 좋죠. 이렇게 작은 단락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또한 주요 내용을 먼저 작성한다 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작성하는 PPT 자료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자나 외국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의 이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은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야 문서를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또한 문서 작성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므로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상황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문서라 함은 상황이나 목적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작성돼야 되고요. 모든 문서마다 적절한 문서 작성 원칙과 주의사항 등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또 문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나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4 경청 능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능력이란 즉 경청 방법, 경청 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 경청 능력. 친구와 대화할 때, 여러분이 친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최고죠. 밥 사주고 싶죠? 커피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조직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경청하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한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 잘 경청하는 습관 중요하겠죠. 경청을 통해 안도감을 주고 상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세요. 경청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야기할 때 가로막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수용하고 나서 상대방의 분위기를 봐서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또 말하는 순서를 기다립니다. 또 토론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들어주는 것 조용하겠죠. 중요하겠죠. 시선을 맞추고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와 같은 6가지. 또 경청 방법, 앞서 문서 작성 방법 했듯이 경청 능력의 경청 방법 공부해 봤습니다. 경청을 하는데 방해하는 10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거. 첫 번째, 짐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막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대답할 말 준비하기.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세 번째, 걸러내기.
자신의 말을 전부가 아닌 일부 걸러서 듣는 경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겠죠. 판단하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위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좋은 말을 긍정적인 것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흠을 찾는 것이겠죠. 다른 생각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현 상황을 회피하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몇몇 학생들 이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강의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조언하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나치게 본인이 해결해 주는 것. 언쟁하기, 단지 반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경우, 상대방이 말을 듣긴 듣는데 언쟁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옳아야만 하기, 자존심에 강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슬쩍 넘어가기, 대화가 사적이고 위협적이면 주제 전환이나 농담으로 슬쩍 넘기는 것. 10번째, 비위 맞추기,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동의하는 것. 경청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경청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어요. 준비하기, 경청을 위해서 강의 주제나 용어 등이 친숙하도록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한번 예습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 예측하기, 대화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미리 한번 추측해 보는 것. 나와 관련짓게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해 보고 나의 삶, 경험과 관련되어 시켜보는 것. 질문하기, 질문을 준비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하기, 대화 도중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멍하니 보기보다는 노트에다가 요약하는 거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반응하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한다. 피드백이란 건 복습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1-5 의사표현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현 능력, 의사표현의 능력의 이해. 의사표현 능력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음성이나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우리는 의사표현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거나 바디랭귀지를 우리가 의사표현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을 때, 시끄러울 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야구장에서 감독과 코치가 선수한테, 투수가 포수한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말로 하면 상대방도 같이 듣잖아요. 비밀이 탄로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디랭귀지를 사용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의사표현은 중요한 수단이고요.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진정 용기인 행동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며 애매한 표현이나 설득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칭찬은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때로는 압으로 여길 수 있게 되므로 분위기 맞게 칭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덕담 필요하죠. 상대방에 부탁할 때는 상대 의견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이 대응하기 편하게 기간, 비용,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응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사과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I'm sorry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애매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겠죠. 단호하게 거절은 하되 상대방과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명령을 할 때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설득해야 될 때 자신이 변해야 상대방도 변하게 되므로 먼저 양보해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도 그러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충고를 해야 될 때 충고는 마지막 방법으로 꼭 충고를 해야 된다면 사례를 들거나 비유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돌려서 말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질책해야 될 때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해 가지고 칭찬 플러스 질책 플러스 격려로서 질책을 가운데 두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채찍을 가운데 두고 당근 주고 채찍 주고 당근 주라 그런 얘기 같아요. 이제 6번째 기초 외국어 능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과 만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에서 삼가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몇 가지. 상대방에게 곁눈질하거나 아예 안 보는 행동 삼가야 되겠죠. 팔이나 다리를 꼬거나 표정 없이 말하는 행동, 대화 도중 다리를 흔들거나 펜을 도늘리는 행동, 맞장구가 없고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 리액션이 없으면 허무하죠. 자료를 보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를 하고 있는 행동, 한참 얘기하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하품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행동, 상대방의 호칭을 먼저 묻지 않고 임으로 상대방에게 호칭을 부르는 것 등등입니다. 굳이 외국인과만 필요할까요? 친구들하고 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 기초 외국어 능력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국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과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외국인과 대화할 때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항상 무엇을 말할 것인지 준비하라. 그런 얘기 같아요. 예습해라. 그런 얘기겠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대화뿐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 등 바디랭귀지로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일정하게 연습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에 의해 수리 능력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칙연산 또는 도표, 그래프. 사칙연산 뭔지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도표, 그래프, 자료를 정리하여 정보를 파악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능력, 수리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자료 제시할 때 이와 같은 계산법, 도표, 그래프 등이 필요하겠죠. 수리 능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기초적인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사칙 연산이란 수 또는 식에 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는 겁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맞춰 통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통계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도표는 선, 원, 그림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인식하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표로 작성하게 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정보 전달 및 설명이 용이하고 상황 분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수리 능력은 수학적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위로는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퍼센트 등이 있고요. 각종 단위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기초 연산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능력을 기초 연산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복잡한 사칙 연산을 계산하고 산출하고 계산 결과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산 능력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작성하는 문서, 내가 계산을 할 때 또 계산이 중요하겠으나 상대방이 작성해온, 상대방이 계산해온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상대방이 작성한 계산법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기초연산 능력의 이해입니다. 기초연산 능력이란 사회생활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실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뿐만 아니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칙 연산도 여러분들이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루트도 있나요? 여러 가지 적분, 수열,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검산이라 하면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는 검산 과정이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검산 과정 중에 역연산 방법은 본래 풀이 과정과 반대로 계산하면서 본래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검산 과정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초통계 능력, 기초통계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합계 평균 퍼센트 빈도 등과 같이 기초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보와 특성을 파악하려는 능력을 기초통계 능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통계를 활용하여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통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퍼센트가 좋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체통계 능력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사회 현상을 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양적이란 말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숫자로 표현한다, 수치로 표현한다, 그걸 우리가 양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의 상황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통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통계를 활용하는 장점으로는 다양한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판독하기 쉽게 정리하고 연구 대상 집단을 표본 추출로 추정 가능하고요.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통계학 과목이 있죠? 뭐 같이 듣는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들으실 분이 있을 텐데요. 요 내용들은 경영통계학에서 여러분께 또 한 번 더 설명하니까요. 경영통계학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균 분산 범위 퍼센트 등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 기법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통계 능력에 의해 앞에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범위는 집단의 분산 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범위예요. 나의 토플 점수, 나의 토익 점수 800점 맞은 적이 있고요. 가장 낮은 점수가 600점 맞은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내 점수의 범위는 200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은 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산은 각 관찰 대상치와 평균값의 편차 제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분산 정도, 흩어진 정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하위 25%, 상위 25% 값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경영통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표 분석 능력 공부하겠습니다. 도표 분석 능력의 개념. 도표 분석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표, 그림, 그래프 등의 의미를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도표 분석 능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위해 다양한 도표를 작성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되므로 도표 분석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표 분석 능력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도표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표의 종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는 상황별, 용도별, 목적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점 그래프, 층별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겠죠.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표와 그림, 그래프 등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향후 추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도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작성한 걸 내가 또 판독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선 그래프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수량 변화의 상황을 선의 기울기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키 그러면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과거 20년 동안의 나의 키 쫙 그릴 수 있겠죠. 선 그래프로. 과거 20년 동안 나의 몸무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 비교 수량을 막대로 표시하고 그 길이를 비교하여 대소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 그래프, 내용의 구성 비율을 원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 그래프, 나의 하루 일과표 원 그래프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용돈 5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중에서 얼마에 내가 30%는 얼마에 쓰고 있고 30%는 반반, 근데 차비는 20%, 예를 들어서 뭐 15%, 뭐 옷 사는데, 화장품 사는데, 커피 마시는데, 술값 하는데 쓰는 비용 등등. 여러분들이 용돈 5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지 원 그래프로 비율로 작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점 그래프, 세로추가 가로축에 분석 대상을 표시해 가지고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점 그래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여기에 속하니 여기에 속하니 이런 거. 층별 그래프는 선과 선 사이의 크기를 보고 자료 변화를 나타내는 것, 층별 그래프라고 보는 것입니다. 방사형 그래프는 비교 수량을 반경으로 나누어 중심에서 거리에 따라서 각 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방사형 그래프 모르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나는 이렇게 장점 단점 딱 보게 되면 단점 단점이 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네. 요거는 나는 장점, 이런 게 단점, 이렇게 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네. 체력은 좋은데 집중력이 약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도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을 높이고 자료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며 도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판별하고 수량과 비율의 증가를 구분하며 백분위수와 사분위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분위수, 사분위수는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4%. 사분위수는 전체를 4등분 해가지고요. 4등분 해가지고 상이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분위수 그러면 중간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중간에 속하느냐라고 파악해 보는 겁니다. 도표 작성 능력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작성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우리는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보를 도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되므로 도표 작성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표 작성 능력 개념. 도표 작성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보를 도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2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표 작성 능력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업무 결과를 정리할 경우
도표를 직접 작성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표를 작성하는 절차는 도표의 종류,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낼 변수,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곱 크기, 자료를 표시된 점과 점의 그래프를 작성하고 제목 또는 단위 등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잘 준수를 해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세로축, Y축의 수량에는 주로 금액, 매출액 등을 나타내고요. 가로축, X축에는 주로 이제 기간이겠죠. 연, 월, 일 또는 장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표 작성의 이해.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막대 폭은 모두 일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0살 때 나의 몸무게, 15살 때 몸무게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원 그래프는 정각 12시를 시작선으로, 원 그래프는 12시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구성 비율이 큰 순서대로 그리고 기타 작성은 가장 마지막에 그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중 많은 것부터 그려라 그 말이에요. 가장 많은 것부터 이렇게 하고 기타는 맨 마지막에 하라 그 말입니다. 네. 업무 수행 결과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출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작성, 엑셀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쭉 검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